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부족과 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부적을 붙여 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정확하시고 매사에 빈틈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굉장히 뛰어나셨는데요. 저희가 형제가 사남매인데요. 사남매에 이제 며느리 사위도 있고 또 각 집에 이 손자 손녀가 두 명씩 있어서 아 자식과 손자 손녀를 합치면 16명이 되는데 이 16명의 주민 번호를 다 외우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집사람과 자녀 두 명밖에 없지만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기억력이 아주 비상하셨습니다. 저희 때는 중학교부터 입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입시를 치렀는데요. 저는 형이 있어서 형부터 이제 입시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입시 때는 수험표를 이렇게 가슴에 붙이게 되는데 투명 비닐 이 커버 뒤에다가 꼭 붉은색으로 된 부적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부터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동복을 입을 때는 동복의 주머니 안쪽에 또 붉은 부적을 넣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나 저나 입시 때 꼭 부적이 있던 수험표를 달고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형이나 제가 그래도 그 당시엔 중학교부터 입시가 있었는데 K 중학교, K 고등학교, 그리고 S 대학을 다 졸업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아마 어머니의 부적의 힘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험표에 부적을 넣어 주실 때, 또 동복의 교복의 안쪽에 부적을 넣고 꿰매실 때 얼마나 가슴 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정성과 간절한 소망 때문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대학의 입시에 실패하지 않고 잘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부족 같은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미신이라기보다는 그 부족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과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굉장히 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조용하시고 제가 한 번도 뭐 이 밤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술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시고 식물 가꾸고 또 이런 거가 취미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물도 가령 열대어라든가 뭐 인꼬새라든가 이런 동물도 집에서 키우셨고요. 그리고 집에
뭐 넓지는 않지만 그 뜰에 항상 화분, 꽃, 나무들이 항상 있었고, 심지어 바나나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하로 옮겼는데, 바나나 나무도 또 가서 지하에다 다시 심고, 봄이 되면 다시 꺼내서 이제 뜰에다가 다시 심고 하는 일들이 연중 행사였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그 전공도 수학을 하셔갖고 굉장히 정적으로 사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야산을 사셔서 거기다가 나무를 계속 심으셨는데, 그 당시 나무 심으러 가면 그 뭐 시외버스를 타고 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잘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효심이 깊은 아들이 아니어갖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서 도와드리지 못한 거가 늘 그 가슴에 회한으로 남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심정일 때가 어,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부친께서는 그 뭐 스토리는 길지만 하여튼 스트로크가 그때 오셔갖고 좀 고생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아, 그 중간에 이제 나와서 결혼도 하고, 근데 그때 스트로크가 오셔갖고 결혼식에도 못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희 어머니가 뭐 전화를 전혀 안 하셨는데, 그때 미국으로 전화를 하셔갖고 돌아가셨는데 너는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마저 하는 거가 그 부친을 잘 기리는 일이다. 그러니 나올 필요 없이 네가 할 일을 계속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기 전에 어머니를 한번 미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미국으로 오시기 전에 그 프랑스에 있는 이제 그 제 여동생 집에 가셨다가 파리에서 그 샤를 드골 공항에서 혼자 비행기를 타시고 JFK 그 뉴욕 공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 아버지께서 워낙 그 꽃과 식물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롱우드 가든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는 듀퐁가에서 만든 프라이빗 정원이 된 너무너무 넓고 아름답고 여름에는 분수 쇼도 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하는데 마치 그 아버지가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갑자기 제가 표를 살 때 한 장을 더 샀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옆에서 보더니 왜 표를 더 샀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도 뭐 그렇게 좀 따지는 형이 아니어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해서 넘어갔는데, 그 쓰지 않은 표는 이제 제 지갑에 그냥 고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롱우드 가든을 다니면서 마치 제 그 아버지가 같이 이 보러 오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쓰지 않은 그 붉은 주황색 조그만 표였는데 제 지갑 속에서 계속 있으면서 마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저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 같은 그런 부적과 같은 그 느낌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갑을 볼 때 그걸 보면 마치 아버지가 와 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저희 아이들 둘과 그 네 식구가 이태리 일주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일주 여행을 가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밀라노부터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밀라노 뭐 베네치아 뭐 피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야 저 그 피렌체까지 내려 이제 가는데요. 그 이태리에는 그 당시에 그 좀도둑도 많고 소매치가 많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갖고 간 돈을 그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은 집사람이 갖고 반은 제가 갖고 이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먼저 저희 집사람이 뭘 잘 잊어버리는 그런 형이라 집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렌체에 도착했을 때쯤은 이제 집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쓰고 이제 저만 돈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그 이태리에 좀도둑이 많다는 걸 알고도 돈을 지갑 속에다 다 넣어놓고 그 지갑도 마치 그 바지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렌체를 가니까 그 정말 그 아름다운 도시가 몇백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가 너무나 그 참 감격적이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단테도 매일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도 그 거리를 지나갔고 또 그 아름다운 꽃의 저 사원인 두오모 그 앞에 그 광장을 볼 때 아마 여기 이 괴테도 이태리 여행을 하면서 여기를 지나갔을 것이고 모차르트도 10대 때 아버지와 함께 그 볼로냐를 거쳐서 로마를 가면서 이 피렌체 이 거리를 마차 타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좀 벅차올라서 제가 잠깐 뭐 그런 이제 이 생각에 젖어 있는데 그 순간에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뭐 한 1, 2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두오모의 그 정문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려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아마 그때가 미사 때문에 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제가 그 당황하고 뭐 정말 이 어떤 분노, 그 다음에 자책, 그 다음에 정말 어떤 멘붕이 와갖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집사람은 좀 그런 데서 좀 쿨해서 그러면 그 어떡하나 뭐 그런 반응이 뭐 별로 그렇게 막 놀라는 기색은 아니었고 6학년 정도 됐던 제 딸은 아니 그럼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울상이 돼서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가 여름방학 때여서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때 한 2학년쯤 됐는데 이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마치 무슨 저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이 그런 볼을 하고 어, 저한테 혹시 오는 길에 식당에서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식당에서 오는 길에 그 지갑을 이게 떨어졌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으러 가자고 내 손을 잡고 끌고 그 온 길을 다시 가게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뭐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아들의 그 이끌림에 이제 따라서 그 정말 햇빛이 내려지는 더운 그 길을 이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중간에
걱정이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혹시 우리 한국에는 갈 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마 그 혹시 돈이 없어서 한국에도 못 가는 게 아닌가 아마 걱정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이 그건 걱정하지 마라. 집에는 갈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그러면 됐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해 주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막 그 분노, 짜증, 막 그리고 어떤 그 자책, 뭐 이런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의 그 격한 심정이 한순간에 사그러들고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왜 그랬는지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인간이 인간한테 주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 제가 음악 들은 것 중에 그 프란스 리스트의 그 컨솔레이션 그 피아노 곡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 곡이 있죠. 그게 위로라고 하는 곡인데 그 곡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아들한테 받는 위로가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일생 동안 나한테 할 효도는 오늘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깨달았지만 지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저를 연결해준 그 롱우드 가든의 티켓, 붉은색의 그 티켓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갑이 없어지면서 그 부적과 같은 그 입장권도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 아버지와 연결을 해주는 부적은 없어졌지만 그것이 내 아들한테 연결이 돼서 아들이 나한테 이런 위로의 말을 주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러한 끈으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가 마침 며칠 전에 제 아들이 30번째 맞는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났는데요. 인생을 90까지 산다라고 하면 30이면 이제 3분의 1, 그 준비기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이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여서 제가 그 생일에 특별히 제가 아끼던 와인 중에 좀 좋은 와인이 있었는데 그 나파밸리의 그 좋은 와이너리 조셉 펠프스에서 나오는 시그니처 와인인 인시그니아를 그날 오픈해서 아, 말하자면 오래 기간이 흘렀지만 그 아들의 그 위로에 대한 그 보답으로 그 인시그니아를 같이 마셨습니다. 저 이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살면서 이런저런 그 경험과 그 또 슬픈 일과 기쁜 일, 뭐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가지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일생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셨을 거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